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3년에는 계획하신 일 다 원활하게 잘 되셔가지고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제가 벤츠 A클래스, BMW 5시리즈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죠? 독일 3사 하면 그래도 아우디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찍은 한 4천만원 정도, 3천 후반, 4천 초반 정도 하는 그 정도의 중고차 매물 A6를 가지고 나와서 이 친구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거예요. 과연 독일 3사 중에 4천만원 정도 하는 차들 중에 최강자는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까지 제가 530i의 M 스포츠 플러스 모델, 그리고 벤츠의 E300 AMG 라인 차량으로 리뷰를 했었어요. 아우디에는 이 45 TFSI 또 똑같은 가솔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콰트로 프리미엄. 근데 얘는 앞선 차들은 그냥 후륜구동이었는데 얘는 지금 4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4륜을 사고 연식이 좀 더 좋아도 중고차 값은 벤츠 BM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좀 더 신형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 아우디 차량 제가 이번에 또 매입을 한 차량이고요. 진짜 리뷰에만 집중을 할 거니까 판매 영상 안 하니까 팔라고 애쓴다 이런 얘기는 뭐 물론 팔면 좋지만 굳이 팔려고 찍는 영상은 아니에요.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형 A6는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 자, 일단 외관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솔직히 외관은 저는 이 이전 모델 있잖아요, C7 모델, 그 모델이 일단은 그래도 요즘 신형 디자인 같다. 그 모델이 페이스리프트가 16년형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보면 되게 지금 봐도 외관은 야 정말 예쁘다, 그게 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이 정말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큰 변화는 없지만 이 라이트 형상이나 이런 게 지금 모델보다 그 모델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그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아우디가 풀체인지가 아니라 이 페이스 리프트다 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누가 봐도 그냥 아우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주자면 모델이 변화가 돼도 이거는 누가 봐도 아우디인 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좀 확실한 브랜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실 큰 변화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우디가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외관은. 저는 이 전 모델이 아우디 라이트를 봤을 때는 좀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제가 막 뭐라고 단정 짓기는 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 모델이 예쁘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도 사실 변화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아우디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휠 색깔이 너무 무난합니다. 이거 그냥 아반떼나 아니면 뭐 정말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냥 그랜저 정도에 들어가는 휠이다. 근데 금액은 이게 2배란 말이에요. 신차가가 7천이 넘습니다. 근데 휠은 너무 무난하다. 그 흔한 커팅도 지금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를 구입한 다음에 이 휠을 약간 어두운 색깔로 제가 튜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휠 도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차가 세련돼졌다. 그러니까 이 아우디가 보고 있다면 약간 휠 색깔을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좀 변화를 시켜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우디의 앞모습은 뭔가 모델 체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전 모델이 워낙 예쁘다 보니까 좀 별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뒷모습은 확실히 전 모델보다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중간에 크롬을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다른 차량은 좀 달라,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라,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킥모션 이게 들어갔고요. 지금 아우디가 옵션이 되게 좋습니다. BM이랑 벤츠에 비해서 판매량이 딸려요. 지네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기본 트림에도 많은 옵션들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고, 아우디에서 A6가 안 팔린다? 그럼 끝난 거예요. 가장 주력 상품이 A6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가장 아우디에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보통 같은 거는 바뀐 게 많이 없네요. 비슷하네요. 근데 이 테일램프 보십시오. 와, 이거 진짜 약간 제네시스 DH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아우디에 되게 잘 어울리는 라이트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우디는 조명 회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조명 기술이 발달했고, 아우디의 계열사 중에서 조명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아우디를 볼 때는 조명은 어떻다,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 재밌는 포인트가 됩니다. 요런 부분들이 되게 진짜로 많이들 넣어주는데 BMW는 들어가 있었고요, 벤츠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요런 짜잘한 금액이 많이 비싸지 않은 이런 옵션들이 이 차의 가치를 좀 더 높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잘 넣었다
이 전 모델에서는 등급이 높은 차가 아니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잘 넣은 것 같네요. 왜 조명이 산지 보십시오. 그 어떤 브랜드보다 이게 지금 빔이 훨씬 더 선명해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트림을 봐도 어느 한 부분도 싸구려틱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곳은 없어요. 막 뭔가 플라스틱 같은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그 전 모델은 사실 만지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작고 불편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개선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런 디테일한 부분들, 요 아우디가 사실 이게 되게 싸구려틱했거든요. 이런 윈도우 스위치 요런 부분들도 훨씬 더 예쁘게 지금 다듬어져 있어요. 시트는 원래 뭐 아우디도 가죽을 되게 좋은 걸 쓰거든요. 거의 변화는 없었는데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은 좀 패턴이 너무 무난하다. 이거 전 모델이랑 뭐 다른 게 뭐 등받이 쪽에 패턴이 좀 들어간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 패턴도 뭔가 너무 단조롭지 않나. 요즘 뭐 컬팅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벤츠, BM보다 예뻐야 돼. 예뻐야지 팔리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은 아쉽습니다. 요즘 사람들 시트까지도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 이 전 모델인 C7 모델은 사실 가장 벤츠나 BM에 비해서 못났던 부분이 뭐였냐, 실내였어요. 외관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제 마음속 1번은 아우디입니다. 외관 너무 예뻐요. 그런데 실내만 들어오면 그렇구나 그냥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우 좀 서운했는데 지금 딱 봤을 때는 정말로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 아우디가 되게 불편했던 게, 이게 지금 폭스바겐 아우디 마찬가지인데 라이트를 전환할 때 막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하는 다이얼 방식인데 이게 막 좀 헷갈리고 막 써도 적응이 안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터치 방식으로 바꿔서 굉장히 편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핸들도 되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계기판도 전자식으로 들어갔고요. 이 아우디가 좀 예뻐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안 고쳐지던 내비게이션 요즘 추세에 맞춰서 터치식으로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도 지금 두 개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벤츠가 디스플레이를 이제 이어서 크게 뭔가 큰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얘는 계기판 들어가고 약간 내비 보는 거 따로, 또 공조기도 디스플레이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넣어주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또 약간 현대적이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적재적소에 맞춰서 많이 썼어요. 딱 군더더기 없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아우디가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런 마감선이나 아니면 이런 우드 같은 거를 기존에 있던 그 느낌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냈다는 게 되게 아우디가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어봉도 전자식으로 기어봉이 바뀌었는데 솔직히 벤츠의 기어봉보다 특별하지 않고 BMW의 전자식 기어봉보다 편하지 않다. 그래서 이 아우디의 기어봉은 손 올려놓기는 편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작을 할 때 엄청 편하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좀 무겁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 이렇게 묵직하지? 그리고 아우디가 사실 이 키 있잖아요. 키가 되게 멋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 신형으로 가서는 키가 좀 개선이 많이 되어서 그래도 뭐 가볍고 깔끔하고 그런 모습은 보여줍니다. 하지만 벤츠나 BM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이 정도면 그냥 선방했다, 무난하다, 그 정도 느낌이 듭니다. 대신 이런 공조기 같은 것들은 이거 왜 이렇게 필름 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한데 이걸 왜 붙여놓은 거야? 이런 공조기 같은 부분은 제가 BMW를 얘기했을 때 딱 얘기한 게 있어요. 그 햅틱 반응이 진동도 없고 소리도 없어서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둘 다 들어갔어요. 눌렀을 때 진동도 울리고 소리도 나요. 이게 지금 훨씬 더 BM보다는 지금 편합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독일 3사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운전석의 넓이도 사실 독일 3사 중에서 가장 지금 넓게 느껴져요. 되게 편안합니다. 운전석의 포지션이 물론 벤츠 BM도 앞좌석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아우디가 가장 편하다라고 느껴지고요. 뒷좌석도 한번 볼게요. 뒷좌석은 역시 독일 3사 중에서는 가장 넓어요. 이 넓을 수밖에 없는 게 아우디는 전륜구동 기반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벤츠랑 BMW는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도는 아우디가 가장 좋은 게 맞아요. 그래서 아우디가 뒷좌석이나 전체적인 실내 공간은 가장 넓을 수밖에 없고 가장 넓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지금 보면 벤츠랑 BM은 정말 다을랑말랑했던 그런 실내 공간을 보여줬다면 이 아우디는 훨씬 더 뒷좌석이 공간이 많이 남아요. 국산 그랜저, 소나타 그 정도로 넓지는 않다 하지만 벤츠랑 BM보다는 조금 더 넓다, 요 정도 느낌입니다. 확실히 앞좌석은 되게 많이 변했고 되게 많이 세련돼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뒷좌석의 독립식 공조기가 터치식으로 변했고 좀 예쁘다 정도? 그거 말고는 이 전 모델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제 시운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 5 시리즈랑 E 클래스랑 비슷한데 이 45 TFSI 모델도 휘발유 모델은 4기통의 싱글 터보 엔진을 씁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전체적인 제원으로 봤을 때는 벤츠랑 BMW보다 출력이 더 높습니다. 265마력의 37.7 토크를 내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로백도 가장 빠른 6초, 딱 6초예요. 근데 그건 또 실 주행했을 때 느낌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 주행했을 때 느낌은 어떤지 볼게요. 사실 그냥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60km, 50km 운행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신 발언하자면 아우디가 제일 편합니다. 이런 노면의 소음도 가장 잘 걸러주고, 얘는 지금 이중차암 유리를 쓰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가장 좀 적게 들리는 것도 있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충격도 얘가 가장 부드럽고 잔진동을 많이 걸러줍니다. 그리고 이 에스트로닉 미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 뭐 걱정도 많고 그러죠. 근데 고장률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ZF 미션이나 벤츠의 9단 미션보다 고장률이 높은 거는 맞아요. 꼭 한 20만까지 타기 전에 고장이 나는데, 에스트로닉 이 미션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이 아우디가 11년도에서 13년도까지 나온 그 미션들이 정말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개선이 한번 됐고 16년도에 또 개선이 됐어요. 많이 개선이 됐고 실제로 타보니까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고속 주행을 하면서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우디 하면 또 고속주행 안정감의 대명사 아닙니까? 직후방 감지가 여기 빛을 통해서 빠바박 쏴버리네요. 가지 말라고. 보통 그 사이드미러 안쪽에 그 끝에 있는 선이 주황색으로 표기가 되는데 얘는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쏴버립니다. 가지마! 이러면서 이 아우디의 느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얘는 BMW랑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아예 달라요. 나 너 재밌게 운전하게 해줄 거야, 이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쥐도 새도 모르게 빠르게 가줄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 대형차에서 많이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속도는 올라가는데 변속의 충격이나 재미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놔도 그런 재미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말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재미가 없어서 별로인 차다라가 아니라 그만큼 고속주행의 안정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형차 뭐 G80이나 EQ900이나 K9이나 이런 차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독일 3사 중에서 탄다라고 했을 때 수리비 빼고 온전히 그냥 승차감이나 차의 성격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잘 맞는 차는 아우디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리뷰가 좀 편파적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아우디 오너다 보니까 워낙 그 제가 타던 아우디에 비해서 변화가 많이 있었고 되게 발전된 모습을 보고 사실 놀랬습니다. 이 정도면 아우디 탈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든 건 사실이에요.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신차도 할인이 많이 들어가죠. 중고차 또한 단가가 많이 되는 차종이다 보니까 이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도 동일한 성능을 내는 차량 중에서는 되게 좋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아우디의 이미지 자체가 좀 양스럽다라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데 BM이랑 요즘 벤츠까지도 특히나 BM이 좀 양스러운 느낌이 강해졌다. 워낙 또 잘 달리고 재밌게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생긴 건 맞거든요. 그리고 E 클래스도 중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마음만 먹으면,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차가 되어버려서 좀 그런 이미지가 생긴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독일 3사 중에 어떤 게 가장 나으신가요? 와, 근데 진짜 괜히 뱀비아가 아니에요. 고민이 엄청 됩니다. 사실 가성비나 사는 금액을 봤을 때는 아우디를 사면 좀 더 신형 느낌의, 좀 더 연식 키로수 좋은 걸 살 수 있고, 사실 이 주행하는 그 질감이나 이런 게 스타일은 저는 아우디가 가장 맞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 지금 하나를 산다면 저는 또 극강의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아우디를 살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거나 그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직업, 영업군 이런 곳에 있다면 당연히 저는 벤츠를 또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오로지 운전의 재미, 난 운전은 재밌어야 돼, 그러면서 또 하차감까지 좀 원한다, 그럼 당연히 또 BM을 선택을 하겠죠. 이거는 제가 정답을 못 정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A6랑 E클래스랑 5 시리즈 중에서 같은 금액에 과연 어떤 차를 사실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같이 한번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급에 비슷한 금액의 중고매물을 타보면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컨텐츠나 좀 더 좋은 컨텐츠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